박구영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념 없는 신념의 사회라고. 그러니까 사회를 도도하게 흐르는 이념이라는 게 공고히 서 있을 때, 그리고 그 이념과 신념이 교감을 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자기 혼자의 믿음, 대통령도 인권이 있다, 자기 혼자의 믿음으로서 가치는 있을 수 있어요. 뭐 폭동을 일으키면서 이게 애국이다, 자기 혼자의 신념으로서 가치는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그리고 헌법으로 상징된 이 도도한 이념, 이 이념에 반하는 신념까지 우리가 용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마 용서해서 안 돼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공범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한번 그냥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 계엄 이야기가 언제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작년 8월 달부터 나왔죠. 민주당이 하는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몰랐을까요? 네.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요, 그 범행을 저지른, 그 범행에 의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과연 내란이 성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손해가 있었을까요? 이익이 있었을까요? 이익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공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수사도 방해한단 말이야. 이거는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공범이죠, 않나. 공범. 예. 그러니까 특검을 반대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툭하면 뭐 탄핵 트라우마인데, 환자를 오랫동안 보다 보면요, 어떤 환자도 있냐면요, 평생을 술 먹고 담배 피고 밤에 야식 먹고 살다가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 위에 빵꾸가 나요. 위에 빵꾸가 나서 의사들이 내시경하고 어쩌고 저쩌고 엄청 고생해서 치료 받아요. 예. 얼마나 고생했겠어. 살 몇십 킬로씩 빠지고 막 거기 개복 수술이라도 받다 보면 해요. 그럼 이제 다 멀쩡해진 다음에 나와서 계속 술 먹습니다. 나와서 계속 술 먹고 또 빵꾸가 나가지고 수술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분들 뭐라고 하냐? 아, 나 저번 치료 받을 때 너무 고생해가지고 치료 안 받을래. 나 그냥 민간요법 할래. 이래요. 진짜요? 아. 얘네들 똑같아요. 자기네들이 박근혜라는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고 나서 박근혜라는 지도자가 쓰고 탄핵이라는 치료 기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을 거치고 나서 다시 재발을 한 거야. 병이. 탄핵이 재발을 한 거야. 자기네들이 그 습관을 보이지 족박한 비유다. 못했기 예. 너무 정확한데. 그러니까 네. 그때 가만 생각 돌이켜 보면 그때 사과를 했어요. 일부 조원진이나 일부 맞아요. 지금 자유한국당 예. 패거리 말고는 그랬기 때문에 그랬기 5년 만에 맞아요. 집권을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살아난 거 네. 아닙니까? 우리 의사님, 네.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 정 음. 의사님 원장님 말씀대로 처방을 따랐기 때문에 살아났는데 그걸 그새 까먹은 거예요. 맞아요. 이제 안 받겠다는 그 거죠. 재발을 예. 했는데 다시 치료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사과하라고 나 그랬더니, 저번 예. 치료할 때 너무 고생해가지고 나 그러면 어떻게 못하겠- 된다? 죽는다. 죽어요. 아니 50년 걸리죠. 정권을 죽는다. 아니 그 목걸을 죽는다. 제가 봤을 때는 죽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탄생한 이후로 극우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국민들에게 소구를 하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극우가 아닌 척해 왔을 뿐이고, 이게 이번에 그 탈바가지가 다 벗어난 거예요. 정말 극우가 우리 사회에 이토록 심각하게 침투를 했다는 걸 발견한 이상 이걸 치료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 대상이 국민의힘이 될 거라고 보고, 국민의힘은 우리의 역사에서 과거에는 어떤 정도의 기능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기능이 이미 다 사라졌다고 봐요. 그렇죠. 악의 요소가. 악의 요소가 남아있을 죄송한 뿐이지. 얘기지만 예.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국민의힘 정말 한심스러운 게 그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통해서 지금 원에 돌았던 국회의원들, 뭐 주모,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 네네. 안 부끄럽습니까? 어디서 입을 놀려요? 나는 그런 거 보면 구역질이 납니다. 윤석열이 패거리 짓거리 해가지고 거기서 부하짓 하다가 국회의원 되고 그래 했는데 윤석열이 저 짓거리 했잖아요. 그럼 난 창피해서라도 난 더 이상 반성이라도 안 해야 나올 거거든요. 되는데. 네. 나와가지고 뭐 저거 소리 지르고 개소리를 지르는 거 보면서 이게 인간인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한 거를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했다가 하나하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법적 책임이 됐건 정치적 책임이 됐건 물려야 되는데, 지금 떠드는 사람들 상당수 법적 책임을 질 것 같아서. 저도 그래서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비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나중에 내 고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고 연락 안 할 거 아니야. 드론 띄운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가? 근데 저는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하나 깨림직한 건 뭐냐면은 젊은 친구들 중에 이런 병에 오염되고 전염되는 사람들이 약간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2030 세대들 중에도 정말 멋 모르고 현혹돼서 거리에 나가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분들, 좀 이렇게 사회 선배로서 어떤 충고를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지금 이제 뭐 저는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20대 30대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젠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건 받아들이기 쉽진 않지만 네. 여성들이 상당히 이제 좀 정상적이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진보적이라고 표현 안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민주 시민이라면 일부 20대 남성들은 좀 많은 수가 극우화돼 있고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좀 그게 반복됐던 것 같아요. 뭐 일부 정치인들이 그걸 뭐 젊은 정치인이라고 네. 뻥쳐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뭐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 그 있겠지만 더 큰 거는 그런 어떤 사이트라든지 또 사회 구조 내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젠더 갈등이 반영되고 해서 내재화된 느낌도 들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더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같은 게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사이트가 있는 만큼 또 다른 사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좀 바꿔야 되죠. 네. 왜냐하면 그분들 우리의 미래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이라 해가지고 뭐 죽일 수도 없는 기고 삭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민주당도 그런 것들을 좀 야당이 그런 것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이 가벼운 얘기지만은 사실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 우리가 농구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분이 사실은 사교육의 장애 있었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영리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부인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이 그 민주주의의 가치라든가 뭔가 공적인 테두리 안의 가치들을 강조하거나 선동하는 모습들이 너무 안 좋게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를 살펴보면 그 철혈제상 비스마르크 있잖아요. 비스마르크가 이제 그때 당시에 독일에서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독일을 오스트리아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유럽 최강 대국을 올려놔요. 그때 당시에 정말 약소국에 불과했는데, 근데 비스마르크 어떻게 실각을 하게 되냐? 나라가 좀 부강해져. 나라가 좀 부강해지고 이 뭐랄까 그 먹고 살만해져.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때 당시 독일 젊은이들이 외부에 혐오를 뿜어내기 시작해요. 아니 비스마르크는 열심히 외교 정책을 통해 가지고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밑에 있는 애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어디 먹고 살고 독일 제국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쟤는 굽신굽신해? 외교고 뭐고 다 힘으로 발라버려. 뭐 약간 좀 이런 태도를 취하고 거기에 그때 당시에 비렐름 3세였나? 황제가 이제 거기에 그 동요를 하면서 비스마르크가 실각하고 망하는 과정을 이렇게 네. 거치게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살만해졌어요. 조금 살만해지고 조금 이제 힘이 좀 나고 먹고 살만해지고 크게 문제가 없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혐중, 북한 혐오, 어디 그렇죠, 막 예. 우크라이나에 전쟁 간다는데 거기 가야 된대 막. 그리고 약간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물론 저도 사실은 굶어본 적은 없어요. 굶어본 적은 없는데 약간 삶의 그 과정에서 힘듦을 겪어본 적이 별로 풍족함을 누리다 없다 보니까 보니까 네. 자기 이렇게 문제를 부딪히고 이런 과정들을 너무 많이 생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하나밖에 없어요. 핸드폰 내려놔. 왜냐하면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다 우파예요. 나밖에 몰라. 그걸 이제 교육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인식의 장이 넓어지고 판단이 넓어지고 하면서 점점 이제 타인을 생각하게 되고 집단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특히 남자들은 이 자기네들 집단 이 한계에서 보는 경향이 좀 강하거든요. 테두리 안에서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온갖 바보 같은 생각을 해요. 저도 온갖 바보 같은 저 새끼 확 죽여버릴까 이 생각도 하고 온갖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입 밖에 내지 않는 건 외부에서 견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근데 SNS나 유튜브 추대하면서 이런 말이 좀 그래. 그러니까 이게 발달하다 보니까 바보 애들 모아놔 버렸어. 바보 애들이 내가 이런 말 하면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제재를 받을 거야. 그래 좀 참아야지 억제가 되던 게 이게 모여 있다 돼버려. 보니까 네, 자기네들이 제어가 안 분출이 되고. 되고 네. 야 다 나랑 똑같이 생각하더라 야 이렇게 돼 보이는 거예요. 내 주변에 다 똑같이 생각해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내재해 있는 폭력성 같은 거를 분출하는 거를 주저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위험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그 저도 공감하거든요. 이게 군중 심리 같은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친구도 그러고 어떻게 사이트 들어가 보면 똑같은 데랑 다 똑같아. 게. 그리고 되게 편해요. 누구 혐오하는 게 되게 편해요 하기에. 아니 가장 간단한 아씨 방법이죠. 저 새끼 네. 때문에 그래 라는 거잖아요. 편하고 쿨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주 중독이 돼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기성세대가
이 친구들을 교육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민주 시민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교육이었는데 저 어쩌다 보니까 이게 학폭 사건도 좀 많이 하긴 네. 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이야기를 왜 안 할 수가 없냐면 교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민주적 시민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을 배워야 되는 건데 우리의 교육은 지금 그 기업이 쓸만한 일꾼을 만드는 데 집중돼 있어요. 민주적 시민을 위해 민주주의가 뭔지 제대로 배워본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진짜 맞아요. 학교 네. 다니면서 왜 우리가 민주주의 이루고 살아가는지 그 역사적 배경,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배운 게 없이 오로지 국영수만 배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국영수 하다가 조금만 하자 했으면 얘는 탈락. 너는 교육 제도 받고 너무 손쉽게 던져버려. 공부 좀만 못해도 너는 가망이 없어. 탈락.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젊은 애들이 순수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젊은 정치인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요. 세계 역사에서 봤을 때 학살의 맨 앞에 있었던 건 항상 젊은이들이었어요. 킬링필드, 홍위병, 그렇네. 히틀러 유겐트 다 그런데. 젊은 애들. 네. 젊은 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젊은 애들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파주에 있는 모 교회에서 20대, 10대, 20대 여자애들 나와가지고 막 뭐 이재명 끝났다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걔네들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고 애들이 이런 거는 저는 애들 잘못보다는 기성세대들이 애들한테 뭘 교육시켰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제가 이제 군대에 이제 있을 때 교관을 이제 했었는데 우리 했잖아요. 이게 뭐 연관성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인권 이렇게 교육을 하면 군대 인권이라는 게 좀 만만치 않아요. 군하고 인권을 같이 접목시키기가 인권과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질 때 제가 인권과에서 근무를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긴 게 군인도 제복 입은 시민이다라는 거를 아주 계속 그러니까 당신한테 이런 권리가 있다. 사회가 그렇지만 군 내에서도 당신은 무슨 권리, 이동 권리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했었는데 사실 그 교육이 저는 그냥 막 100% 연관성 없다고 보지만 이번 내란 과정에서 계엄 이 상황에서 많은 군인들이 그 투입된 군인들이 주저하는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다고 쌓여서 나타낸 거다. 네. 쌓여서 이게 나타나는 거죠. 예. 왜 이게 아마 윤석열이가 아니면 김용현이가 몰랐던 부분 같아요. 윤석열, 김용현은 분명히 그 얘기 아니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 김용현이는 예. 지시가 떨어지면 따라락 됐겠지라고 생각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왜 네.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하냐면 걔네들이 육사 교육까지 그거 없앴어요. 아 그래요. 예. 민주시민헌법인가 뭐 예, 이런 예, 그 과목 없었어요. 자체를. 아 저는 육사보다는 일반 네. 병사들 그러니까. 사실 사실 사관학교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4년제 학사학위를 주는 사관학교가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웨스트 포인트 예. 사관학교.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학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1년에서 2년 정도 교육시켜가지고 장교를 인관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우리나라처럼 뭐 4년 동안 막 하고 막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도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랫동안 분단을 겪고 정전국가라는 이걸 겪으면서 좀 이렇게 표준 국가와는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관학교 뭐 흉상 그 문제가 됐듯이 이 요번에 이제 내란의 주범들이 육사들이 많습니다. 사관학교. 그럼 교육 과정도 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아마 제가 좀 전에 말 연결하면 윤석열이나 특히 김용현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군세 생활을 뭐 지금 그렇죠. 그러면 지시가 떨어지면 다 따를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딱딱딱딱딱딱 저 봉쇄, 점거, 확보 뭐 이렇게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아니 그 사람들이 아마 착각하거나 놓친 부분. 뭐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교육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당신은 군인이지만 옷을 벗으면 민주 시민이다. 제복만 입고 있을 뿐이다. 우리 민주적 시스템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총 들고 들어가 봤는데 간첩 잡으러 왔는데 뭐 국회의원이 있어. 엉뚱한 풍경이 있으면 절대로 안 하지요. 예. 하지 말라고 다 교육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 20대, 30대, 특히 20대에 좀 그런 극우화된 친구들한테 더 많이 좀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윤석열 탄핵 정국 이모저모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사실은 탄핵 그 인용 파면까지 많은 관문이 그래도 남아 있는데 법률적으로 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두 분이 우리 국민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해주시면 많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는 네. 뭐 제가 생각했던 8차가 2월 13일이거든요. 분명 윤석열이가 하루 더 달라고 막 며칠 더 달라고 하는데 아마 추측하건데 그 다음 주에 한 하루 정도 더 잡으면 네. 판결문까지는 2월 말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빠르면 2월 말이다. 예, 조금 늦어도 3월 초면
판결이 아마 될 것 같고요. 형사재판도 2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게 딱 넘어지면서 형사재판 더 빨리 갈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자포자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저는 탄핵 자포자기 되면 예. 자포자기 하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국면이 뭐냐면 지금 안 잡혀간 애들이 비서실이나 이 국가안보실 뭐 내각 이런 데 별로 아무도 안 잡혀가거든요. 그 사람들 국면도 올 겁니다. 추가적으로. 예,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뭐 또 다른 제3차 어떤 1차가 내란이고 2차가 서부 폭동 구속 네. 과정이라면 3차의 어떤 국면도 우리가 아마 보게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전필 변호사님 오늘 사실 처음 나오셨는데 좀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시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이따 치과 진료 받으러 갈 예정이에요. 저는 좀 잘못 봐가지고 잇몸인 줄 알았어. 잇몸. 잇몸이 아니고 잇몸 등장. 아, 잘못 보고 아니 저분은 잇몸이 별로 안 보이는데 잇몸을 자꾸 등장시키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탄핵 열차는 잘 가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법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 가고 있고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 계엄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었던 게 계엄을 해도 무조건 실패한다 그랬었어요. 제가 뭐 고급 정보를 알고 있어 계엄을 해도 실패한다고 하겠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자의 실체가 아니 보이스카우트 잼버리도 못한 애들이야. 얘네들이 무슨 군대를 통솔해가지고 계엄을 하고 내전을 이렇게 하면 무조건 실패지. 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다들 불안하죠. 여러분 다들 불안하고 저도 불안해요. 말 이렇게 하면서도 아씨 어떻게 되지? 이 새끼 잡혀갔어 안 잡혀보고. 네 불안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안할 때마다 저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거는 윤석열의 무능이에요. 이자의 무능을 보고 있고 이자의 언행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 나 망해야겠구나. 하나 조금 좀 말하고 싶은 게 여기서 네. 말끝 죄송한데 무능하지만 사악합니다. 아 그렇죠.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혹시나 이거를 자꾸 해가 뭐 봐줄 것처럼 그 뜻은 무능한데 아니죠. 엄청 나쁜 무능한 놈이에요. 총을 훈련받고 받은 특수부대가 들고 있는 것보다 5살짜리 애기 손에 했을 때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네. 네. 이 엄청난 권력을 훈련받고 유능하지 못한 무능하지만 사악한 자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권력이 우리를 향한 거였거든요. 이게 위험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가장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렇죠. 가장 위험한 상황이지만 저자들이 하는 걸 보면 앞으로 탄핵 열차가 지나가는 데는 큰 영향은 없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뭐 탄핵 될 거고요. 예. 사형 선고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네.